오늘 4시간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시간으로 9월 16일 시험 대비 모두 해결이 안 되겠죠? 네. 오늘 하신 건 여러분들이 이제 9월 16일 대비해서 이제 바뀐 법 좀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그 중에 조금 빈도가 있다는 건 그것도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부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조금 많게끔 이제 그렇게 남은 시간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방관장관리자 선임 신고 등이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까지 나와 있는데 1, 2번은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보도에 대한 선임 기한은 며칠입니까? 모두가 다 30일이에요. 30일이고 선임으로만 끝나는 게 무슨 신고까지 하게 됐다? 선임 신고 며칠 나와 있습니까? 14일 이내. 그래서 9번은 1, 2, 3에 따른 일자 정도만 좀 체크하세요. 부분들은. 그 다음 자 3번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문항 양가로 1번에 관련 기록은 월 몇 회 이상 1회 이상 작성 관리한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밑에 나와 있는 3번에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2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보관에 관한 연수도 좀 주의해서 봐두시게 부분들은. 자, 그리고 네 번째, 좀 전에 잠깐 기출문제 확인했었지만 그 소방시설 등에 무슨 점검이 있습니까? 자체 점검.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먼저 소방시설은 지금 총에서 몇 가지 소방시설이 있다는 거 기억이 조금 머리에 떠올려 주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있죠. 소화활동설비부터 소화설비까지 그 5가지 소방시설에 뭐 하자? 자체 점검하는데 이때 자체 점검은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가보니까 무슨 점검하고 작동 점검하고 2번에 나와 있는 무슨 점검? 종합 점검이라 그래서 용어가 지금 이제 보면 작동 점검, 종합 점검이란 용어 자체도 바뀌었지만 그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종합 점검이 이제 각각의 최초 점검하고 그 밖의 점검으로 이게 두 가지로 이게 또 규정이 새로 신설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나 작동 점검은 뭡니까?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 조작,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한 건 뭐라고 그래요? 작동 점검. 그러면 종합 점검은 뭡니까? 양가로 2번에 작동 점검을 그러면 작동 점검을 포함한다는 건 무슨 점검도 하고 작동 점검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분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즉 지금 나와 있는 작동 점검 플러스 관련 기준의 적합 여부까지 점검한 걸 무슨 점검? 종합 점검입니다. 2번. 그러면 최초 점검은 언제 할 거냐? 나와 있듯이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지금 최초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란 여긴 1번 정도만 보면 될까? 2번은 의미 없고요. 부분들은 1번 해서 일자는 며칠인가요? 60일 이내. 그래서 동그란 1번 하나 봐두시고 그 밖의 점검이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뭘부터 기억하죠? 용어에 관한 정의죠. 꼭 할 기억이 용어에 관한 정의를 기억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자, 두 번째 밑에 가보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봤던 작동하고 종합 점검에 관한 그 실시에 관한 시기를 봤던 그 대상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에 가보니까 작동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은 뭐더라?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작동 점검이 제외가 되는 특정 소방 대상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 3번까지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3번 정도만 체크할게요. 전부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체크해서 좀 전에 봤던 몇 급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면 이 작동 점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특급. 자, 그러면 특급은 아파트로서 분류가 되려면 층수와 높이가 몇 층이었습니까? 층수 50층, 높이 그렇죠.
예림에서 공부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50층 200m. 그러면 1급은 30층 120m죠. 그래서 그 중에 특급은 작동 점검을 제외한다. 그래서 3번 정도 체크. 그 다음에 2번. 자, 그 밑에 작동 점검에 따른 기술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양가로 2번은 그 중에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할까 부분들은. 자, 그 밑에 작동 점검을 해야 되는 기술 인력에 관한 부분을 보시는데,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밑에 누가 합니까? 등록된 누가? 소방시설관리사하고, 그리고 니은이 안전관리도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한다라고 해서 2번 봐두시고요.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된가요? 연 1회 이상,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에 작동 점검은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점검의 횟수 하나 체크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작동 점검의 시기입니다. 시기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몇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까? 6개월이 되는 달에 2번까지 확인할 건데 2번은 지금 지문이 길죠. 긴데 2번은 보면 일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일 양가로 열로 갖다 바로 가서 그냥 양가로 큰 의미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 1, 2 밑에 이제 세 번째 절에 가시면 사용 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라고 봐두시고요. 다만 건축물 관리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그래서 작동 점검 시기까지 해서 문항 1번하고 2번 봐두시면 좀 전에 이제 용어에 관한 정의를 살폈었고 그 다음에 점검 자격 봤죠? 점검 자격 하나 살펴봤고요. 점검 자격 하나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점검 횟수하고 뭐까지 살폈어요? 점검 시기까지 해서 보시면 그럼 점검 시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작동 점검에 따른 관련 몇 가지 정리했었다. 용어, 정의, 점검 자격, 횟수하고 점검 시기까지 해서 그 중에 이제 작동 점검에 관한 걸 정리했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점검을? 종합점검. 가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종합점검은 그 대상에 대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지금 6번까지 되는데 여기서는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시기 1, 2번만 체크하십시오. 부분들은 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두 번째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1번하고 2번 정도만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종합점검에 관한 기술 점검 자격이 있죠. 점검 자격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이죠. 근데 여기 종합점검 자격에 관한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은 처음 봅니까? 아니면 어디서 본 적은 있습니까? 작동 점검의 점검 자격하고 일단은 내용이 동일하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양가로 2번에 점검 자격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이제 점검 횟수입니다. 점검 횟수. 그러면 작동 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연 1회 이상인데 여기는 양가로 단서까지 꼭 같이 봐주세요. 가보니까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만약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뭘로 지칭한다면 특급이죠. 특급이라면 종합점검은 언제 합니까? 점검의 횟수가 연 1회가 아니라 얼마? 반기의 1회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의 양가로 단서까지 해서 점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2번 내려갑니다. 2번. 자, 이래도 불구하고 이래 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에 관한 그 점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 관리가 잘 됐다면 얼마 보험에서 몇 년의 보험에서 면제할 수 있다.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면제를 하는데 만약 그 면제가 되는 기간 동안 뭐더라? 화재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 하겠다? 그때는 다시
원위치. 그죠? 여기 연수해서 2번에 3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점검의 시기. 종합점검의 시기입니다. 부분들은. 여기 총 4가지 이제 점검 시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중에 이제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1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종합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60일 이내 실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봐두시고요. 2번. 자, 그러면 이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해서 문항 2번 하고요. 2번은 지금 단서는 그냥 배제하세요. 다만에 따른 단서는 배제하시고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까지만 체크. 거기까지 사선 꺼서 단서는 따로 의미를 두지 않고 첫 번째 줄로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3, 4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정리해서 봐둡니다. 이제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자체 점검은 지금 무슨 점검이 있었어요? 방금 보신 대로 용어 작동 점검하고 무슨 점검? 종합 점검이다. 종합 점검입니다. 지금 봤던 대로 그 중에 특히 이제 보시면 저기 봤던 것 중에 작동하고 종합 점검의 점검 자격자는 방금 봤지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작동 점검의 점검 횟수는 얼마입니까? 작동 점검의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이죠. 그러면 종합 점검의 점검 횟수는 연 반기는 안 나와야 돼. 왜? 단서가 없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연 1회 이상인데 만약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단서 요건을 주면 얼마? 그때 반기가 나와야 돼, 부분들. 그래서 근데 그와 같은 점검 횟수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면제 가능하다. 3년 면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부분들. 그거까지 꼭 주의해서 확인하시면서 정리하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새로 신설이 된 부분들입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문항은 지금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8번까지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전체적인 이제 아직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기술해 놓았는데 일단 문항 번호 체크는 여러분들이 1번 체크,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8번 체크, 8번까지 해서 총 4개 문항도 체크하시는데 자 1번 가볼까요? 자 관리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양가로 관리소장, 입주대비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해서 관리자 및 입주민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하여 점검을 한다. 그래서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2번. 자, 이래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감지기 등의 특수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해서 2번 나와 있고요. 관련 점검에서 자, 문항의 3번. 자,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죄송합니다. 자, 매년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몇 % 이상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 50%. 그리고 종합점검 실시 공동주택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 얼마? 30% 이상이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3개 문항 꼭 체크하시고요. 8번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자,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몇 년간 자체 보관합니까? 2년. 그래서 연수 체크. 그리고 5번. 5번도 이제 보시면 자체 점검의 통보 고시 관련해서 1번에 일자 있죠. 일자는 지금 며칠 나와 있어요? 5일. 그래서
일자 5일 하나 체크 봐주시고 관련 6번에 가보니까 자체 점검에 면제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니까 양가로 1번에 그 자체 점검의 실시 만료 몇 일 전까지 연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일자는 며칠인가요? 여기도 밑줄은 3일 전 하나 밑줄 해두시고 2번. 자, 이제 그러면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라면 연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3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고 그래서 통보는 며칠 이내? 3일 이내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7번 자체 점검 결과 조치라고 그래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도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일자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결과 조치 관련해서 그 두 번째 줄로 바로 내려가 볼까요? 부분들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소방청장 고시하는 점검표 등을 첨부 제출한다 그래서 일자는 며칠인가요? 10일 이내. 그리고 2번도 하나 체크. 자,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전산망 통해 보고한다 그래서 여기도 일자 며칠? 15일 이내 봐주시고요. 자, 4번 내려가 보게요. 이것도 관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몇 년간 보관합니까? 2년간 자체 보관한다. 지금 밑줄 껐던 것 중에 여러분 밑줄 껐던 중에 보시면 지금 몇 년간 보관이란 지금 밑줄 끄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관과 연수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하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 작동하고 이 종합점검 등과 관련 실시 결과 기록 보고하고 소방훈련 실시 그 관련 결과에 대한 보존만 있었던 게지 지금 밑줄 꺾고 또 지금 2년짜리가 숫자가 몇 개 계속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관 연수에 관한 요것도 좀 꼭 체크하셔서 체크해 왔었으니까 그 보관 연수 꼭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들은. 자, 4번 건너고요. 그 다음에 5번, 5, 6번은 한번 간단하게나만 그냥 체크만 하시고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8번. 8번은 요것도 지문이 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여기 관련 소방훈련 관련 그 지문이 되는데 일단 1번. 자,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지금 두 번째 줄에 용어가 이음절 자리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개. 소와 통보 피난. 여기 밑줄 좀 그어 놓을까요? 부분들은. 이전에 한번 피난을 주관식의 기입형을 한번 출제했던 적이 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와 통보 피난에서 밑줄 하나 그어 있어서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하고 훈련을 포함한다 그래서 1번 두 번째 밑줄 하나 꺼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교육은 얼마의 적으로 실시합니까? 연 1회 이상 밑줄. 그러면 꼭 연 1회 이상 밑줄을 꺼둘까요? 아닙니다. 다만 관련 요청이 있다면 몇 회 범위 추가 실시 가능합니까?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연 1회 이상 하나 밑줄, 2회의 범위 밑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나머지 중에 지금 6번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실시한 날부터입니까?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인가요? 실시한 날부터 몇 년 보관합니까? 2년이다 그래서 여기도 6번 보존에 관한 연수.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연수는 몇 년간 보관하는데 거의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치 연수는 지금 몇 년의 수치가 거의 대다수예요. 밑줄 걷던 숫자는 몇 년짜리가 많아요?
2년이죠. 부분들은 잊어버리면 얼마를 쓰거나 적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2로 가면 확률이 높겠죠.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정리해. 소방은 다 끝났네요. 끝. 소방은 이제 보시면 이제 개정된 그 관련 소방 관련 법령이 정리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소방은 이 소방 관련 법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공부 1차, 마찬가지 2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그 소방 시설에 대한 여러분들 관련 아까 좀 전에 잠깐 봤던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연결송 수관을 포함한 유도등, 유도 표지 있죠. 관련 그런 부분들이 화재 안전 기준까지가 마무리가 돼줘야 될 부분들에서 그럼 여기 이 소방에 관한 법령하고 그리고 이 화재 안전 기준 하게 되면 소방 쪽은 통상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통상 건축 설비 쪽에 보시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주로 이제 보시면 급수 설비하고 소방 쪽이 높아요. 그래서 급수 소방은 각각의 거의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몇 문제 정도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3문제. 그러면 급수도 한 거의 평균 3문제, 소방도 보면 거의 몇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3문제인데 3문제 문항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3문제를 다 맞추면 좋겠지만 최소 이 3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몇 문제 정도는 최소로 맞춰 놔야 돼요. 최소 몇 문제는 2문제. 근데 워낙 소방 관련 법령 일단 이번엔 소방 관련 법이 2개로 쪼개지면서 규정이 조금 더 뭐예요? 세분화됐어요. 그리고 국가 화재 기준도 이것도 많아요, 적어요? 워낙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에 3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3문제를 다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최소 몇 문제 정도 꼭 맞춰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돼요. 부분들에서. 그래서 소방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워낙 전체적인 건축 설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어디예요? 소방 쪽에 가장 넓습니다. 왜? 법도 있지만 뭐예요? 국가 화재 이 안전 기준이 워낙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3문제를 없다면 최소 그중에 몇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여러분 맞춰놔야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로 1절은 주로 소방 관련 법령 위주로 좀 체크했던 부분들이고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은 그리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공부하실 때도 그때 좀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절에 넘어와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련한 그 중에 보시면 좀 몇 가지 쭉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관한 분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2절은 여러분들이 쭉 가시다 보면 이제 그 내용들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은 가다가 좀 지문들 밑줄 쳐진 부분들이 있죠. 가다가 이제 지문 중에 전부가 밑줄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밑줄이 이게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보면 이게 새로 개정이 되거나 일부 개정되거나 새로 신설된 규정에 한해서 이렇게 2절에 공동관리법령 등에 쭉 이후부터가 밑줄이 들어있는 부분 일부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지문에 한해서 이렇게 밑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살펴보자면 그렇지 않은 그 외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공부할 부분도 다 있죠. 그것까지 필요하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먼저 건축법 시행령상에 공동주택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건데 그 중에 공동주택 중에서 문항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중에 뭐가 새로 일부 개정이 됐습니까? 기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기준 하나였던 게 이제 기억에 무슨 기숙사? 일반 기숙사하고 니은의 임대형 기숙사라고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바뀌어서 이게 시험을 내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 기숙사나 임대형 기숙사를 시험에 내도 뭘 낼까요? 수치죠. 보시면 이때 여러분 1차를 공부하고 넘어오시면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문의 기억번은 어디를 밑줄 그어야 될까요? 50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나와 있는 임대형 기숙사는 20실 50. 여러분들 거의 이제 반도사가 다 돼가서 일자로 공부하시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러면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쭉 보지 마시고.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죠. 그 세 개 주택의 요건 중에 충수 제외 규정이 있죠. 충수 제외 규정에 필로티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상에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면 필로티 구조가 리모델링 파트로 넘어가서 필로티 구조는 그때는 용도는 무슨 용도입니까? 이 눈빛은 무슨 눈빛? 필로티 구조는 총 3번 나와요. 어디서? 시행령에서 한 번 나오고요. 리모델링에서 한 번 나오고 행위 허가 파트에 한 번, 총 3번 나오는데 3번의 그 용도가 갖다 틀리다 다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용도? 주차장. 리모델링에서는 뭐예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씁니다. 용도가 높죠. 여기는 몇 가지 몇 개? 딱 한 가지인데. 그래서 여기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용어 자체 뭘 기억하세요? 필로티 구조란 용어도 꼭 쓰시면서 한두 번 해주세요. 부분들은. 필로티 구조 플러스 주차장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타 나머지 부분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여러분이 건축법 시행령상에 그 주택의 요건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 중에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로 끝나는데 뒤에 끝나는 수치가 다른 것은 무슨 주택만 다릅니까? 연립주택만 뭘로 끝나요? 초과,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이하죠. 그죠?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출제가 자주 됩니까? 그냥 가끔 한 번씩 출제합니까? 자주 돼요. 근데 그 일부가 새로 신설이 됐지 이번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도시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 공부 이전에 헷갈렸는데 앞으로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도시형을 생각할 때 세대수 규모가 몇 세대 미만인가요? 3세대 미만.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했어요? 도시지역. 그러면 1호 또 1세대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되죠?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구체적인 몇 제곱미터 나오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용어상의 정의에 놓고 봤을 때 몇 제곱미터 이하 얼마가 나와요? 숫자가 85가 나오고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돼. 근데 100은 단서 요건하고 나와야 돼. 뭐랑? 수도권을 제외한 등이면 100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얼마가 나와야 돼요? 85.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이니까 얼마가 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죠. 부분들이.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 1세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규정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용어에 관한 정의 1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소형 주택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2번에 소형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총에서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용어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분류된 무슨 주택에 소형 주택은 여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어요. 총에서 5가지 요건을 갖춘다. 그래서 여러분이 1, 2, 3은 변동이었고요. 자, 문항 4번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와 침실 각각 7제곱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 얼마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단서를 뭐를 새로 신설하셨습니까? 네 번째 들어가 보니까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에 세대당 주차대수 몇 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는 해당 세대 비율을 더하여 얼마까지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했는데 이제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규정을 완화해줬죠. 얼마까지? 완화는 얼마까지 완화시켜줬다. 기존에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됐다는 것은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완화해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얼마가 돼요? 0.7대 이상. 그러면 소형 주택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몇 대에서 몇 대 사이를 확보해 줘야 돼요. 0.5에서 몇 대? 6대 사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가 이 세대 늘어나서 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 얼마예요? 세대당 얼마? 0.7대 이상의 이 주차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 확보되는 요 세대 비율까지 해서 초과 세대 수를 얼마까지 완화해 주겠다. 2분의 1까지 완화하겠다가 문항 네 번째 새로 일부 신설했던 부분들이고요. 5번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은 에서 총 5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형 주택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일부 신설된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 2, 3, 4 꼭 그 규정에 따른 것은 여기 소형 주택은 오지선다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죠. 또 특정 지문을 가져다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관식 기평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주의하셔서 정리하시고, 기타 소형주택 외로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신 대로 2번에 단지형 연립이나 3번에 단지형 다세주택 쭉 나와 있죠. 부분들 봐주시고, 여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무를 물었을 때 문항 세 번째 단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3번 같은 3번에 양가로 1과 양가로 2에 해당을 했더니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85를 초과하는 주택 세대 1세대와 함께 건축 가능합니까? 네. 두 번째도 함께 건축 가능한데 꼭 지역은 어느 지역에 제한을 둬놨어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밑줄은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그때 함께 건축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 함께 건축이 가능한 경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관리구역 준칙은 여러 가지 여러분 나와 있는데, 준칙은 좀 보니까 여러분 총 몇 가지가 1번부터 해서 넘어가시기 전에 2번에 두 번째 입주대표회의 구성 운영의 양가로 뭐가 지금 새로 신설시켜 놨어요? 회의의 녹화 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요 규정을 일부 새로 신설시켜서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어떻게 돼요? 준칙 포함 사항은 많아요, 적어요? 이걸 다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버린다? 그럼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다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준칙은 일단 가장 여러분이 이제 새로 신설된 거 하나 봐두시고, 준칙은 가장 기초적인 거 뭘 물어보냐면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렇죠? 예. 기억하시고, 준칙은 보시면 출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1번부터 해서 마지막 지금 몇 번까지 나와 있어 보니까 마지막 29번까지 나와 있는데, 관리규약 준칙은 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마지막 29번 중에 4가지를 가져오고 다른 걸 끼워 넣기 해서 아닌 걸 골라내기를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문항 번호 21번이죠. 21번 잠깐 가볼까요? 21번은 지금 뭘 여쭤봤어요? 21번은 뭘 여쭤본 거예요? 21번은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죠. 그러면 21번은 보니까 21번만 따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왜? 밑에 보니까 예시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총 5개죠. 그래서 출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29개 중에서 4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21번 같은 경우는 21번만 따로 떼서 물어볼 수도 있죠. 출제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차인 선정 기준의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걸 끼워 넣기 해서 문을 냈던 적도 있어요. 유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규약 준칙은 워낙 양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칙 포함사항은 매번 출제가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은 크게 전체에서 4개를 가져오라, 아니면 특정 그 지문에
하위 분류가 최소 4개 이상이 되면 그 해당된 문항을 단독 문제로 낼 수 있다 없다? 가능할 수 있다. 유형만 좀 봐주세요.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04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업무. 일단 관리사무소장 업무, 지금도 보신 대로 04번에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총 몇 가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인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입니다. 요 7번이 새로 이번에 새로 신설을 시켜놓은 게 6가지였던 게 이제 마지막 7번 요걸 새로 신설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신설된 것부터 먼저 가볼까? 맨 밑으로 가보니까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 여부를 관리비 등에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세요. 이 업무를 새로 신설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그럼 이제 업무는 총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그래서 여기는 유형은 여러분 이 7개 중에서 다른 걸 4개를 가져가 다른 걸 끼워넣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주관식의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 주관식의 문항에 의해서 관련해서 숫자로 만약 물어본다면 몇 번하고 몇 번을 물어볼까요? 6번 아니면 7번일 확률이 높죠. 부분들이. 그럼 이제 7번은 방금 확인했고 그 중에 여러분 이 중에 6번은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조정도 누가 합니까? 관리조체가 몇 년마다 조정합니까? 3년마다. 그러면 3년마다 조정한다는 건 뭐예요? 3년의 주기마다 계속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6번을 하는데 정리를 정확히 하셨다면 하나, 6번과 관련한 법 뭘 하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수선 계획은 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면 이 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수립은. 싸운 건 아닙니다. 돈을 좀 낮추세요. 싸우신 줄 알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수립은 누구예요? 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면 규모적으로 좀 생략하고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규모를 법을 따로 정해놓은 게 있죠. 이 규모에 해당하는 수립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만? 아니면 또 다른 수립권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시험 당일까지 여쭤보면 사업주체요. 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법에 따른 규모에 해당이 됐을 때 수립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 수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시험 내라고 연락해야겠네. 이번 시험위원회에다가 시험 내라고 연락해야 되겠구만. 연락할 테니까 꼭 이거 준비해 놓으세요. 누가 수립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자도 수립 가능합니다. 이 불신의 눈빛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자도 수립이 가능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왜 여쭤봤냐? 답은 거의 대부분 뭐가 나와요? 사업주체도 수립할 수 있지만 누구도 수립합니까? 리모델링 하는 자도 수립을 해요.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일단 중요한 거 요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장교sek은 이제 절차에 따라 넘겨줍니다. 넘어왔어요. 그럼 장교sek은 조정해요, 안 해요? 조정한다, 안 한다? 한다. 얼마의 주기로 합니까? 3년. 좀 전에 안전관리는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3년마다 뭐 합니까? 조정합니까? 조정이 아니에요. 3년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관리가 3년마다 조정이라는 것은 3년에 지금 계속 조정한다는 건 여기는 조정한다 안 한다?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면 이것도 여건상 필요하면 3년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 가능하지. 이때 되면 누가 손을 들어줍니까? 3년 전에 조정 시 동의권은?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 나는 그거 아니다. 전체 과반수 서면동인데 여기 들어갈 것은 전체 입주자가 들어갑니까? 입주자 등이 들어갑니까? 입주자 등은 분명히 정답이 아니고 갈릴 수 있죠. 주의하세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입주자만 들어갑니다. 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번 안전관리계 조정에 관한 것도 확인 끝나면 꼭 여러 가지 뭐가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소송 계획의 검토 전에 조정에 따라 요걸 기억한다 안 한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관리계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소송 계획 조정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두 개가 중요성이 높다는 게 부분들에서 꼭 여백에 한번 요 두 가지는 꼭 여기는 3년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토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금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써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썼으니까 꼭 써보는 연습하시고 여기는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자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죠. 선출되죠. 그러면 사용자 입대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단서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손은 누가 들어옵니까? 전체 입주자입니까? 전체 입주자 등입니까? 전체 입주자예요. 실제 시험에도 그걸 등을 넣어서 틀리게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05번에 위탁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탁관리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거 좀 쉬었다 볼까요? 위탁관리부터 해서 좀 쉬었다가 5번 위탁관리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 예.